안녕하세요. 여기 라온이 연구소입니다. How do you say it in English? Welcome to the Bilingual. 안녕하세요. 이중언어 육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중에 마지막 요소인 output, 즉 발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utput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nput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최소 엄마표 영어를 몇 년 이상은 해야 아이 입이 터지더라. 이런 기간에 대한 거나 아니면 애가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일단 아웃풋이 뭐냐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가 영어 노래를 많이 듣더니 그 노래를 그대로 외워서 부르는 걸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한다. 이제 엄마표 영어가 드디어 빛을 발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겨울왕국의 Let It Go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 외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 얼마나 이해할 것 같으세요? 이 Let It Go 영어 가사가 이제 처음부터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비유도 많고 심오한 노래더라고요. Mother Goose 노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자주 듣고 그 소리를 외웠다고 그게 아웃풋은 아니라는 거죠. 이 챈트나 책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웃풋이란 게 뭐냐? 이게 차라리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그 상황에 맞게 한마디를 던지는 게 진짜 아웃풋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공을 보고 Red Ball, 밥 준비하는데 와서 Hungry. 자, 이런 게 차라리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아기들이 이제 아주 정말 어린 아기들이 과자 보고 까까, 강아지 보고 멍멍, 멍멍 이렇게 말하듯이 의미 모를 소리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그 언어로 남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게 아웃풋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많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이 아이들의 이 아웃풋에 목말라 하시죠. 막 이만큼이나 영어에 노출시켰는데 왜 영어로 말 안 하지? 그동안 얘가 읽고 본 영상이 얼만데? 마치 이 아웃풋이 무슨 엄마표 영어의 완성형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우리 아이들이 아웃풋, 발화를 안 하나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 게 아니, 대체 아이들이 왜 여러분한테 영어로 말을 해야 되죠? 애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랑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제 말은 아이들이 모국어니까 편하고 엄마랑 혹은 아빠랑 항상 소통하는 한국어가 아니라 불편하고 익숙치 않은 영어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걸 이유가 1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개 중엔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이 영어로 말을 해서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영어에 노출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하는 바로 그 아이의 motivation, 이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할. 아무리 수준 높은 인풋을 이해한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할 부모님한테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표를 일찍 시작하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2, 3세쯤 그렇죠? 이 아이들이 한 번씩 영어로 된 단어나 영상에서 나온 표현들을 갑자기 영어로 말하곤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 아이가 어느 천재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그 아웃풋에 대한 적절한 인터랙션, 즉 대꾸해주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이게 굳이 유지가 될 이유가 없겠죠. 물론 개 중에는 정말 드물게도 혼자 장기자랑하듯이 계속 영어로 떠들어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영어로 역할극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 아이들만의 뭔가의 동기가 있는 거겠죠. 사실 이 장난감을 영어로 갖고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요. 그럼 아웃풋이 꼭 중요한가요? 그냥 계속 양질의 인풋만 줘서 웬만한 디즈니 영화 자막 없이 다 이해하고 해리포터 원서 다 이해할 정도면 사실 아웃풋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영어 해야 할 상황 되면 다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기적으로 아웃풋의 기회는 주어줘야 됩니다. 이 아웃풋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웃풋이라는 건 내 생각을 그 언어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정작 내 생각을 그 언어로 표현해보지 않으면 그 언어를 온전히 습득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영어 좀 하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미드나 영어 원서를 보면 얼추 이해는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게 바로 reception과 production의 차이인데요. 언어, 특히 외국어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그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요, 알아듣기만 할 때는 어느 정도 핵심 단어만 알면은 얼추 다 앞뒤 문맥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표현하려면은 어휘를 뭘 선택해야 되나, 어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완벽한 문법의 이해 등 훨씬 더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글로 영어 아웃풋을 해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내 생각을 그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또 언어의 묘미랄까요? 이게 재밌는 게 매일 듣는 언어인데도 그 언어의 소리, 억양을 내가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지 않으면은 막상 해보려고 해도 입 근육이 못 따라와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보니까, 즐겨 보니까 한국어는 거의 다 이해하는데 항상 영어로만 얘기했더니 이제 막상 한국어로 말할 때 그 어색한 발음, 억양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이제? 그리고 뭐니 해도 언어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 만큼 온전한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interaction, 즉 상호작용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내 아웃풋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언어 습득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dentist channel.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겠네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 아웃풋은 어떻게 유도하죠? 사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원어민을 만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이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써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제 문장이 되든 안 되든 영어가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원어민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고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교정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매주 영어 마을에 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화상 영어도 하시고 다양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영어 캠프나 해외여행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장난 아니겠죠. 그럼 부모님이 직접 참여해서 이 아이들의 아웃풋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 부모님의 역할의 비중이 큰 방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영어로 질문을 하면서 아웃풋을 이끌어내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다만 이 경우에는 어느 날 뜬금없이 엄마가 영어로 나한테 말을 거네? 막 이런 방식으로 될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요,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정한다던가, 아니면 영어로 책을 읽는 시간은 영어로 대화를 한다거나의 그런 식의 꾸준히 아이 입장에서 어색하거나 거부 반응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패턴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영어로 대화를 통해 아이들 아웃풋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엄마가 따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할 양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높아지는 아이의 영어 수준이나 그런 컨텐츠의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요, 이 장난감, 애니메이션과 장난감의 연계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약간 설명드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장난감을 갖고 역할극을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애니메이션 대사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캐릭터가 이제 항상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할극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보다 좋은 아웃풋의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이제 한글로 말하는 걸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계속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과 이 장난감의 연계 방식은 저도 자주 쓰는 방식이라서 향후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식은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확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 방법이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나 영상이 끝난 후에 그 책이나 영상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이 영어로 질문해보는 방식입니다. 딱히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고요. 질문 자체가 근데 단순하게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주인공은 어디에 갔는데 너는 어디 가고 싶니? 등과 같이 이제 가볍지만 나만의 생각을 이제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 밖으로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라면은 이제 글로 대체해도 괜찮은 거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 성향에 맞다면은 카메라 앞에서 이제 일종의 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우리 전형적으로 하는 게 show and tell,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언박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영상을 같이 보면은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 거의 없겠지만 정말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정말 아이의 성향에 맞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적지 않은 방법의 아웃풋 유도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연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 원어민과 대화함으로써 반드시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아이의 성격에 그렇게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아웃풋이란 단순히 외우고 있는 영어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리든 말이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영어에 노출된다고 해도 이 편한 모국어로 소통이 되는 부모님에게 아웃풋을 할 이유는 1도 없다. 하지만 아웃풋 없이는 온전한 언어 습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웃풋을 하길 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최선이고요. 안 되면 가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아웃풋을 유도해보자 입니다. 그럼 오늘도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다 힘내시고요. 매 순간마다 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는지를 떠올리시며 영어에 대한 열정만큼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